아쉽다. 스텝 번 시킬 수 있었는데. 네. 자, 먼저 등차 수열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높아지면 얘기긴 한데 요거 1번은 구할 수 있니? 55 555 네. 그렇게 잘했습니다. 네, 5번님. 혹시나 해가지고 은근히 이것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원래 999,999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각을 구분해 50도 하면 된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공짜 실력할게요. 자, 이것도 사실 내용 자체, 이제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많은 단어는 아닙니다. 활용을 잘 해주셔야 되는 단어예요. 정의의 경우에는 수열 A에 대하여서 다음 번째 항은 앞에 있는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하여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 등차수열의 정의 되시겠습니다. 이때 T를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하여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이 경우에는 A에는 첫째 항을 A로 두었을 때 A 더하기 N-1T가 된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특징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1차 함수의 그래프로 활용되는 유형도 종종 내신에 출제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1차 함수가 나온다. 등차수열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등차중항 X랑 Y랑 Z가 이 순으로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하였을 때 가운데 있는 항 Y는 2분의 X 플러스 Z 양옆에 있는 항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등차중항이 나왔으면은 등차수열의 합 SM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어떻게 되지? 2분의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 L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N 같이 A 더하기 L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A와 D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2분의 N에다가 S 그렇지 N-1D 공식을 통하여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공식의 경우에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2차식 형태다. 따라서 2차 함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접목하여서 나오는 경우도 가끔씩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유의해 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공식 바로 한번 해버릴게. SN과 AN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은 일반항 AN은 SN 빼기 SN-1로 구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만약에 N에다가 1을 대입해버리면은 A1은 S1 빼기 S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식이 나와버립니다. S0은 존재하지 않는 식이기 때문이다. 맞지? 따라서 얘는 어디까지나 N에다가 2부터 대입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첫째 항 A1은 S1으로 따로 구해주셔야 된다. 만약에 S1과 여기에 대입한 결과가 똑같은 경우에는 얘를 생략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언제 이렇게 구한 거랑 A1이 똑같아지냐 하면은 등차 수열에서는 SN이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라고 하였을 때 C가 0이면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요. 만약에 C가 0이 아니면은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첫째 항은 지 혼자 따로 노는 녀석으로 나온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쌤하면서 내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왜냐면은 요거를 전개했을 때 봐봐. n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열의 합을 전개하였을 때는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상수항이 0이 아닌 다른 수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 첫째 항은 따로 노는 녀석이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따른다라고 보셔야 하시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등차 수열부터 쭉 한번 대표 문제 스텝 1에서 먼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에서 좀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해볼게요. 먼저 546번, 그 다음에 549번, 그 다음에 활용 문제 한번 해볼까? 554번, 그 다음에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해서는 네, 빈줄로 안 하게 555. 이렇게 네 문제 먼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일단 6분 드립니다. 어. 시간은 2분 30초 남았습니다. 다 했나요? 아, 그렇구나. 4개 줄였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546번에는 4번, 549번에 4번, 554번에 1번, 555번에 4입니다. 뭐 해볼까요? 또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스텝 2로 일단 바로 갑니다. 분자 수열. 스텝 2. 계산이
582번 584번 그 다음에 588 그 다음에 590 그 다음에 각과 일반은 사이의 관계 597 그리고 90번은 빼겠습니다. 이렇게 4문제 총 8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분 시작.
다 했나요? 하는 게 뭐였어? 오케이. 시간은 1분 30초.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음. 오케이. 봅시다. 자, 먼저 582번부터 봅시다. 582번에 답 16, 그 다음 584번에 54, 588번에 13, 다음 597번에 2번입니다. 어느 게 잘 안 되나 너? 588번 588번 97번 97번 두 문제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588번 문제의 경우 n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 A1, A2, A3 등등등 AN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처음 4개의 항의 합은 26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26이다 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 4개의 항의 합이 134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AN 그러면 N-1, N-2, N-3으로 계산하여서 AN-3 더하기 A, N-2 더하기 A, N-1 더하기 AN의 결과가 13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일단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A1부터 AN까지 전체 합이 160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일단은 먼저 합하였을 때 나오는 것이 뭐죠? 얘네들을 다 합해버리면 요거는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고 이 결과가 160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합이 지금 160이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때 등차수열의 합 원리에 의하여서 끝에 있는 두 항의 합 A1 더하기 AN 그 다음에 얘랑 얘 A2 더하기 AN-1 그 다음에 A3 더하기 AN-2 그 다음에 A4 더하기 AN-3이 전부 다 같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다 합하였을 때 160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각 40으로 주어진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 조건에다가 이를 적용을 시켜버리시면이 SN이죠. SN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 40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분의 n에다가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40, 즉 20n을 하였더니 실제로 160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n의 값은 얼마나? 잠깐만, 뭐 이상한데? 160. 잠깐만. 마지막 4개의 합 26 더하면 160. 40 맞네요. 잘못 구했네요. 160이 아니라 260이군요. 오케이, 쏘리. 260이다. 따라서 n의 값은 13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처음 4개랑 마지막 4개의 항의 경우에는 이렇게 짝꿍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싹 더했을 때 160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하여서 해결하실 수 있겠다. 등차수열 합 공식 유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597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S2n 플러스 1에서 S2n을 뺐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2n 플러스 한 번째 항, 즉 A2n 플러스 1이 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다. 그렇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A4 더하기 A9인데 A9는 구하실 수가 있어요.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A9는 16 더하기 1이기 때문에 17이다. 이렇게 먼저 하나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A4를 찾아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A4라고 하는 것은 요 식을 이용을 하여서 수열 AN을 다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수열 AN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그럼 봐봐. A9가 17이면은 N에다가 5를 대입해보자. A 그러면은 11이 나올 것이고 5를 대입하면 2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A9부터 A11까지는 2D 공차의 2배가 더해졌을 것인데 그 결과가 4구나 따라서 공차는 2구나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다.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네요. 문제 생각보다. 이렇게 두 개의 항을 구하면은 공차 AN의 공차를 얻어내실 수가 있다. 따라서 A4에다가 A9가 내려면은 공차를 5개 더해서 나타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A4는 A9 빼기 5D가 되시겠습니다. 5, 6, 7, 8, 9 맞죠? 따라서 17에다가 빼기 10 해주시면 A4는 7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등차 수열 쭉 스텝 2까지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와서 등비 수열로 가보도록 할게요. 교재 154페이지.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중에서 뭐가 더 어렵니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일단 등비 수열이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 개념 자체가 더 어렵다라기보다는 등차 수열은 이렇게 간단한 덧셈 뺄셈을 이용을 하여 가지고 사실 A와 D를 다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면은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립하는 과정에서 나눗셈이라던가 대입법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나눗셈 이런 것들만 잘 되면은 등비 수열도 어려울 건 없는데 마지막에 등비 수열을 활용해서 원리합계 위주로 해가지고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리합계 어렵잖아요, 맞죠? 네, 해봅시다. 등비 수열. 마찬가지로 정의부터 보도록 합시다. 전항과 호항의 B가 항상 일정한 수열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일정한 숫자 R을 곱하여서 나타내실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등비 수열의 정의입니다. 물론 이항하여서 AN분의 AN 플러스 1은 R이다 라고 나타내셔도 전혀 상관은 없겠습니다. 똑같다. 이때 R을 공비라고 얘기를 한다. 일반항 n번째 항은 첫째 항으로부터 r을 몇 번 곱해서 n-1번 곱해서 나타내실 수가 있다는 거. 따라서 얘는 사실 r이 1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약간 지수식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 함수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밑조건을 만족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수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등비중항 살필게요. 자, 마찬가지로 x, y, z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 양 옆에 있는 항의 곱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합 유도공식 기억나니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합 유도공식 요거는 기억나나요? 등차 수열? 네. 오케이. 자, 합 등비 수열 합 유도공식만 볼게요. SN은 첫째 항부터 둘째 항 등등등 n번째 인데 여기에다가 양변에 r을 곱하기를 시전해버리면 a는 ar이 될 거고 ar은 이렇게 한 칸씩 뒤로 밀린다. 그러면 ar의 n-2제곱이 ar의 n-1제곱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 친구에다가 r 하나 곱하면 ar의 n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겹치는 항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뺄셈 해줍니다. 그러면 1-r의 sn으로 좌변 정리하실 수 있고 우변에서는 이 부분이 싹 다 날아간다는 걸 알 수 있으므로 a-a의 r의 n제곱 다시 말해서 a의 1-r의 n제곱이 된다. 그리하여서 SN의 경우에는 1-R분의 S 아이고야
A에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곱하기 R을 하여서 한 칸 뒤로 민 다음에 뺄셈으로 연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안 나나요? 이제부터 하시면 되죠? 네, 이해는 되셨나요? 오케이, 이제부터 이해를 하셨으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 SN입니다. 사실 SN의 경우에는 1-R분의 A에 1-R의 n제곱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당연히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 곱해서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해도 어차피 똑같은 결과는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R이 1보다 작으면은 지금 길판에 써놓은 녀석, R이 1보다 크면은 하나 더 써보죠. R이 1보다 크면은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공식을 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 못 쓰지? 네, 맞아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이 1이 아닐 때만 이와 같은 합공식을 쓸 수가 있고요. R이 1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보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이 A, 공비가 1이야. 당연히 등비, 수열, 나열하면 이러한 수열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따라서 A를 총 몇 개, N개를 더하여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NA가 된다라고 쓰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등비수열의 합에서 활용 중에서 원리합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의 경우에는 두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립횟수. 일단 원리합계 용어 자체도 가물가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어디에다가 내가 돈을 달달이 혹은 연년이 일단은 쭉 때려 넣는 시스템에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타게 될 때 통장에 팍 하고 꽂히게 될 원금과 이자의 총합은 얼마일까 계산기 두들기면서 행복한 상상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럼 내가 다시 말해서 달달이 몇 번 내느냐, 총 내가 돈을 적립을 한 횟수가 중요하고요. 이 횟수가 항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적립금. 마지막에 내가 적립한 금액에다가 이자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플러스 이자의 유무 여부라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이자가 된 여부. 요 두 가지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원리합계 문제도 굉장히 손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리합계는 아직까지는 좀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단원이기 때문에 한 문제만 내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575번 문제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 이율이 0.5%다. 0.5% 원래 이런 수 잘 안 나오는데 1%면은 이제 0.01로 생각하면 되는데 0.5%라고 하는 것은 0.005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자가 0.00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붙을 것이고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은행에 매월 초에 10만원씩 적립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3년 후 적립금의 원리 합계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조금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3년 후 월 말의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여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매월 초에 적립을 했으면은 당연히 3년 후, 즉 36개월이 되는 달의 초에도 당연히 마지막으로 적립금을 적립했을 거고 그때 36개월 말에 통장을 딱 들여다봤을 때는 마지막에 적립한 금액도 플러스 이자가 한번 붙는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시험에서는 초다 말이다라는 말을 무조건 써 놓았을 겁니다. 아시겠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오늘이 지금 5월 24일이잖아요. 맞지? 1년 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매달 이제 5월 24일에다가 내가 돈을 때려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매달마다 24일마다 어디 통장에다가 적금을 들도록 할 거야. 그러면 1년 후에는 2027년 5월 24일이 될 것이고, 그럼 사실상 내가 이번 달부터 적립을 했으면은 6, 7, 8, 9, 10, 11, 12, 1, 2, 3, 4까지 4, 5까지 일단은 잠깐만 5, 6, 7, 8, 9, 10, 11, 12 1, 2, 3, 4월까지 일단은 내가 적립을 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1년 후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적립한 날은 2027년 4월 24일이 될 거고, 내가 정확하게 1년 후에는 내가 돈을 집어넣기 전에 통장을 들여다봤을 때 얼마가 되느냐?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한 달이 지났다고 보셔야 되시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한 번 더 설명. 내 말이 좀 빨랐죠? 자, 2026년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5월 24일이고 1년 후라고 하면은 2027년 정확하게 말하면 23일을 보통 1년 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가 매 달마다 통장에다가 10만 원씩 저금을 했다. 마지막으로 저금을 했을 때가 4월 24일이다. 맞지? 그럼 횟수가 총 몇 번? 12번. 이 횟수가 뭐가 된다? 한 개수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적립한 금액 4월 24일은 5월 23일까지 한 달이 흘렀기 때문에 월 이자를 받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리하여서 결론.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초에 적립했다. 3년 후 말의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자. 그러면은 총 3년 동안 36개월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항의 개수는 36개, n은 36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립한 금액, 그래도 한 번은 보여드려야겠다. 자, 1개월 차의 초부터 시작하여서 36개월 차 초에 마지막 적립금을 적립했을 것이고, 그때 36개월째 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만원씩 적립을 했답니다. 2개월 때도 10만원을 적립했을 거고, 쭉 가셔서 마지막 36개월째가 되는 달의 초에도 10만원을 적립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는 이자가 한번 붙었을 것이다. 이자 0.005가 붙었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는 1.005배가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얘가 뭐다? 첫째 항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첫째 항 알았고, 공비 여기에다가 1 붙였으면 얘가 공비예요. 왜? 1.005씩 계속 곱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비는 1.005가 공비, 첫째 항 요 녀석 한 개수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그림 없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싹 지우시고, 첫째 항은 결국에는 마지막 달, 마지막 적립금이 첫째 항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달에 적립한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에다가 A의 경우에는 10 곱하기 1.005가 될 것이고 공비가 1.005가 된다. 따라서 S36 구하여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R-1 0.005 분의 첫째 항 10배 해버리면 10.05가 되겠네요. 맞죠? 10 곱하기 1.005라서 10.05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제곱입니다. 1.005의 36제곱. 그래서 문제에서 1.005의 36제곱은 얼마로 계산하자? 1.2로 계산을 하자. 반대로 내가 썼군요. 쏘리. 1.005
36제곱 빼기 1로 계산을 해야 될 거고 따라서 그 결과 0.005분의 10.05 곱하기 1.2 빼기 1이라서 0.2 되시겠습니다. 난자판의 분모 문제 1000씩 곱하고 계산을 하면은 5분의 1000 곱하고 나면은 1005 곱하기 2 2010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402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이게 원리합계 문제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슬슬 마무리 하셔야 되니까 등비수열 뜻 문제에서는 가장 마지막 문제 하나씩 해보죠. 568번 문제와 그 다음에 등비수열 합에서는 574번 문제 이렇게 두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576 한번 해볼까? 576번 숙제를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질문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죠. 다 하셨나요?
네, 568번 n은 16이고요. 574번에는 1번입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비 수열, 요 스텝 2는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생각보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파트의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 스텝 2부터 마찬가지로 스텝 3까지 일단은 해결해 오시면 되고 스텝 3에서 마찬가지로 생략하는 문제는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자, 생략해도 되는 문제 168페이지에 625번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169는 사실 다 좋은 문제긴 한데 그래도 네, 628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170페이지에서는 632번 그 다음 아니다 632번은 하시고 소리 630번을 생략합시다. 원리 합계는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네, 630번을 생략.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는 괜찮기는 한데 네, 634번 생략. 한 장 넘기셔서 636번 생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36. 네. 자, 그 외에 스텝 3 다 풀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고생했습니다. 여기 일단 써놔야겠다. 625. 8. 제일 고생했다.